주거 침입의 모든 것. 아유 가족 간에 참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냐 이게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강간미수 아니야? 이게 왜 그냥 단순 주거 침입으로밖에 못 해야 돼? 맞아. 정말 법관분들이 그 사회 현상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 오셨으니까 뭐 오늘 당연히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네. 결국 그거네. 성범죄 목적의 주거 침입과 관련돼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 이건 논란이 엄청 많죠 지금도. 맞아요. 그래서 저 이건 교수님이랑 이거 좀 이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예. 오늘 선정 잘했어요. 그 성범죄 목적으로 그 주거 뒤따라가 갖고 그 강제로 도로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강간을 해도 처벌 얼마 되지도 않고. 맞아요. 뭐 우선 뭐 부산 그뭐 돌려차기 뭐 이거 따라간 그러니까요. 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이게 처벌 관련된 게 정말 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법 감정하고 너무 괴리가 많다 보니까 예. 논란이 많고, 근데 뭐 법관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교수님들 저희 뭐 이슈 사건 이렇게 하면 집에 따라 들어가갖고 무슨 사건 났다 이렇게 하면 엄청 이 크게 생각하시잖아요. 엄청 크게 예.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주거라는 곳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진짜 편안한 곳이에요. 그 딱 주거라는 그 곳은. 마지막 유일한 장소. 뭐 유일한 장소예요. 예.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 장소. 그 장소마저 침해를 당한다면 이거는 어디 가서 편안하게. 막장 간 거예요. 예, 막장. 예. 그래서 저는 이 주거 침입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목적이 성범죄 성범죄라면. 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 처벌에 관련돼서는 정말 국민의 법감정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좀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홍 박사님이 오늘 잘 가져오셨어요. 결국은 뭐 주거 침입의 모든 것 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동학대 사건 준비하면서 너무 무겁고 힘들고 좀 그래서 그렇지. 좀 이번 주는 우리 구독자님들 또 막 연달아서 너무 힘든 사건을 보시면 좀 힘드실까봐 조금 라이트하다 그러면 좀 뭐 하지만 어떤 주제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주거 침입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마지막은 또 되게 중요한 이슈로 결국은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이제 주거 침입 관련돼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요즘은 공동 현관문에 다 이게 띠띠띠띠 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안 사는 사람은 번호 모르니까 원래는 못 들어가야 되는 건데 뭐 근데 옛날에는 그냥 열고 들어갔어 다. 그냥 없는 문만 데도 있었지. 있죠. 다 문 예. 열고 들어갔어.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데 꼭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거기 내가 안 사는 사람인 내가 들어갔다고 나 주거 침입이야? 이런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 언제냐면 얼마 안 됐어요. 2021년 6월 12일이었는데 이 이제 헤어진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 여친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이 출입문에 제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헤어진 찌질한 남친이 전 남친이 이 여자친구네 집에 이제 녹음하러 거기서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녹음하러 이제 계단을 통해 갖고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 짓도 하고 또 한 달 지나가지고는 또 무슨 짓을 했냐면 마스크에다가 게임은 시작됐다. 라는 문구를 협박이네. 써가지고 그죠 사진이랑 같이 문 앞에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계단 뭐 현관문을 이용을 하고 계단 이런 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이 사안에서 지금 주거 침입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뭐 이런 논의가 있었었죠. 기소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택 입구에 뭐 안 잠겨 있지 않았냐. 아무나 들어갈 수 아무나 있게. 들어가라고 해놓은 그런 장소인데 그리고 나는 계단이나 복도에서 조용히 있다가 뭐 소리 지르고 막 위협을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러고 있다가 조용히 있다 나왔으니까 무슨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주거 침입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심에서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유죄야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세대 주택 입구에 이런 그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거주자들을 위해서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공용 필요성이 부분? 있는 거다. 그리고 현관 문 앞에다가 이 마스크랑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놓는 거는 사생활이 침해가 된 거다. 이미 그 행위 자체로. 그래서 주거의 평온이 깨진 거다. 이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헷갈릴 때는 일선에서 이제 형사들이 적용하는 거는 네. 이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간 목적을 따져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따지는 거예요. 얘는 몰래 녹음할 목적,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거잖아. 몰래 녹음할 목적. 맞아요. 또 거기 들어가고 뭐 붙여놓는 거는 겁주기 위한 그 위협할 목적, 협박하기 위한 목적. 그 불법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공용 그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그 형사처벌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가 침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벌금 500만 원. 당연히 하겠지. 근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그렇지. 이제 또 2심 이게 논란이 되겠지. 그러니까 도어락 일단 설치 안 돼 있고 공동현관에 아무나 들락거린다 이거지. 경비원도 없었던 그런 곳이다. 통제하는 사람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남자가 이 여자 집까지 문 앞까지 왔던 사실을 여자는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몰랐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뭐 문을 두들기거나 막 착착착 열려고 하는 행동을 했냐? 그것도 안 안 했다고 했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헤쳐진 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예. 예. 몰랐으면 저 심정적 동요도 없었고 그렇다면 평온을 평온이. 뭐 그 해침 당할 수도 없다. 없다. 이 이거죠. 얘기야 지금 이거. 맞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는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요. 그렇지. 예. 어쨌든 지금 이 남자가 집 안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그 건물 내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 이 거주자들의 확장된 거주 공간이지. 공간이다. 맞지. 그리고 일반에 이렇게 대중한테 공개된 개방된 어떤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랑은 차별이 그렇지. 지금 있지 않냐. 이 여기는 물론 오픈돼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주자들이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이 주거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인의 출입이 이런 시정장치라든지 경비원 없다고 해서 막 들어가라는 일반적으로 거 아니다, 막 이거지? 들어가라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피해자가 여자가 너 와도 돼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승낙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론 그리고 또 인식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인식 못했지. 그 남자가 행동을 할 때는 몰랐지만 문 열고 나와보면 그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깜짝 놀라서 신고했고 공포감을 느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 평온 상태를 해치는 걸로 보기에 좀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침입이냐? 침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간 거냐 아니면 침입을 한 거냐 이것의 판단 여부는 놀러 간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맞아요. 주거의 형태, 용도, 성질, 그다음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 그다음에 방법, 거주자의 의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맞는 얘기지. 이런 의미였던 거고. 그럼 이제 침입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고요. 침입은 결국은 그 주거자의 그 주거지에서 주거하고 있는 주거자의 의사나 혹은 추정적 의사까지도 가능해요. 그거에 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내가 들어와도 일방적으로 들어왔다 이거지. 괜찮아라고 안 하는데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추정적 의사 같으면 사귀는 사람끼리면 들어와도 괜찮은 거야. 맞아요. 비번 그럼. 알려줬으면 그런 거죠. 그런 거라면 몰라도. 그래서 보면은 평소에 원래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어떤 명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이건 침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럼 저는 회사 직원이니까 회사 건물에 마음대로 갈 수 있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예. 그런데 내가 일을 할 목적이 아니고 회사에 가갖고 저거 뭐 훔쳐와야지. 그러니까 목적이라니까 예. 문제는. 라는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주거 침입이다. 침입이지. 그렇죠. 응. 불법적인 목적을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침입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호텔은 자러 가는 거고 식당은 밥 먹으러 가는 곳인데 그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러 내가 거기를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침입이라 이거. 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고 교수님 아실 텐데 초원복집. 초원복집 사건. 정치적인 사건인데. 네, 정치적인 사건인데 1992년도에 유명해 이거. 12월 11일이었어요. 요맘때네요. 정부 기관장들이 이제 부산의 음식점에 초원복집 복어 먹는 복집에 모여서 요 당시에 14대 대선 전략을 논의를 했었는데 도청했죠. 도청이 됐죠. 근데 이제 이 도청을 한 사람이 불법이잖아요. 도청을 한 사람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야 되니까 손님인 척 가장을 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주거 침입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이 식당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 식당 주인이요. 영업주가 사실은 저 사람은 손님이라고 속였지만 손님이 아니고 도청 장치를 설치하러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못 들어가게 했겠지. 못 들어가게 했을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주거 침입이다.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거다. 침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주거 침입이라고 봤는데, 근데 근래에는 판례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러 어떤 사람이 간 거예요. 실제 목적은 그건 거예요. 근데 나 몰래 카메라 설치할게 그러면 안 들어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손님으로 그 갔겠지. 손님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앞서서 초원복집 사건이라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근래 바뀐 그 판례는 이런 실제 목적은 그거라고 하더라도 이 영업주가 알았더라면 승낙을 안 해줄 거라고 보일지라도 문제는 그 사람이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그러니까 영업주가 속아서 출입을 시켰다면 예. 근데 막 강제로 막 비켜 나 들어갈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안녕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식당 뭐 손님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라면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게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다. 바뀐 판례. 예. 그래서 주거 침입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요 같은 맥락에서 교수님 시사에 다녀오셨죠, 이 영화. 이 영화 시사회 같은. 그녀가 죽었다. 그 변요한 배우랑 그 우리 그 신혜선 배우 나오는 그 영화에서 이 변요한 배우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열쇠를 맡겼거든. 열쇠를 맡기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집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출근하고 나면 내 집이 이제 누가 봐야 이 집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이렇게 키를 맡겼는데 여기서 구정태 주인공이 이게 약간 뭔가 지켜보고 가늠증 이런 게 약간 가늠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이 사람 어떻게 사나 막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보여줄 목적으로 키를 맡긴 거야. 네. 손님 오면 네가 부동산 하니까 문 열고 그 들어가서 키가 가서 문 열고 손님 보여줘. 그러고 방 빼게. 네. 그런 목적으로 맡겼는데 구정태는 그걸 그 여러 군데서 받았어. 그쵸. 받아갖고 그 집집마다 특히 여자가 있는 집에서 그 여자들 이제 그 삶의 어떤 양태를 관찰하는 관음증적인 이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집 보여주려고 들어간 거면 당연히 주거 침입 아닌데. 아니지. 근데 이제 몰래 훔쳐보려고 들어간 거면 주거 침입이다. 그렇죠. 키를 아무리 막혀서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여서 그걸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주거지에 침입을 하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주차 공간이 영 없으면 차 막 뺑뺑이 돌다가 어느 집 주차 이렇게 뭐 그런 공간이 조금 널널하게 있으면 저기다 살짝 대고 빨리 밥 먹고 올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주거 침입이냐? 이거 유명한 판례야.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그 필로티 유명한 판례야. 필로티 구조라고 하잖아요. 1층이 주차장 기둥만 돼 있고 이제 뻥 뚫려 갖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집인 그런 빌라에 20대 남성이 1시간 무단 주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됐어요. 왜? 본인이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 그래서 이거는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 물론 사안이 아주 중하진 않았기 때문에 50만 원 벌금 나온 거. 벌금 이거 50만 원. 유명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례를 우리가 이제 그 시험 공부하고 하면서 이걸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남의 집에 차 대는 거를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그렇죠. 야 이거 죄된데 이거 좀 우리가 그랬었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뭐 이런 거가 죄야 이렇게 생각할 아무 수도 생각 없이 있는데 되면 잘못하면 그 고소하면 죄가 처벌받을 될 수 수 있습니다. 있어요. 죄됩니다. 나 예. 그 주거침입죄로. 그 실제로 이제 근래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음식점에 방문을 했다가 음식점 주차장이 꽉 찬 거예요. 그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막 빙글빙글 차 세울 때 돌다가 그 식당 근처 인근의 주택에 주차장이 비어 있길래 거기다 댄 거야. 잠깐 대고 밥 먹고 있었대요. 26분 정도 됐대요. 근데 밥 먹는 사이에 그 집주인이 이거 무단 침입이다 이렇게 하고 신고한 거예요. 그 걸린다니까요. 예. 그럼 걸으면 걸린다니까요. 걸음 걸리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경찰에 왔잖아요. 안 그러니까 할 수 이 사람은 막 밥 먹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 사과 안 받을래. 처벌해줘. 그럼. 처벌해줘. 이렇게 하면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처벌돼요. 내가 이 얘기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다고. 막 저 대면 안 비었다고 된다. 남의 집 그 창고 잠깐 폈으면 거기다 막 20분 있다 나오면 되지 뭐 잠깐 있을 텐데 그러고 됐다가 그 사람들이 형사 고소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으니까 그런 법이 어디냐고 그까지 걸 가지고 하냐고 그러는데 되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우리 돼요. 구독자님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저 아주 그냥 그 대단한 분을 그 만나면 맞아요. 정말 골치 형사처벌 아파지고.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죄에 해당이 될 수 예, 있다는 조심해야 거죠. 됩니다, 이거.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거침입죄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형법에 319조에서 321조에 규정이 되어 맞아요.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 주거 그리고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여기까지 주거 침입이죠.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나가시오라고 요구를 받았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는 범죄, 우리 퇴거 불응죄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지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처벌한단 말이야. 예,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좀 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면 특수주거침입죄. 그거는 이제 5년이 할 거예요. 더 예, 셉니다. 맞아요. 예. 5년이야. 미수범도 처벌을 예, 하고요. 예. 이제 이렇게 우리 법률에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예를 들면 살인죄다 이렇게 하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생명권이 침해받으면 처벌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주거침입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평온 평원. 그거를 보호해주겠다. 우리가 법률로서 이게 이제 법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헌법에요. 헌법에 16조에 주거는 이렇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불가침의 권리가 있다가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개인이 사생활을 하는 그 본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헌법에 이런 기본권으로 이 권리가 이게 불가침 침입을 안 당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침해당했을 때 형법으로 벌을 준다라는 거죠. 주거의 평온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처벌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제 교수님은 아실 텐데 그럼 요 보호 법익이 뭐냐 뭐가 침해당했을 때 이게 법률을 위반한 거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평온설 내가 이 거주하면서 내가 느끼는 사실상의 평온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침입해 갖고 깨진다 이렇게 하면은 법익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씩 우리가 개념을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자면 그럼 주거가 뭐냔 말이에요. 법률에서 지금 주거를 침입했다고 우리 하잖아요. 주거 여기서 얘기하는 주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고 자는 장소잖아. 먹고 자는 장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꼭 집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여기서 늘 계속 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먹고 자는 장소여도 주거에 포함이 될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만 숙박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내 주거예요. 네, 호텔, 객실이니까. 뭐, 객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 그 내가 차지하고 있는 배. 예. 그다음에 항공기 내. 맞아요. 그 심지어는 뭐 집 형태 아니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텐트, 캠핑카. 뭐 다 그거 네. 내 주거예요. 심지어는 뭐 우리 자연인이다 보면 토굴에서 사는 그렇지. 토굴 사는 그것도 그 사람 주거예요. 주거인 거예요. 예, 그 예. 주거에 들어와서 평온을 깨면
그게 주거 침입이 주거침입죄인 되는 거예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방화 사건에서도 뭐 현조 건조물이라는 이제 단어 쓰는데 건조물은 이제 뭐 공장이라든지 그렇지. 극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제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지 않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공용 공간.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공용 공간. 침입죄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우리나라는 많이 살잖아요. 뭐 아파트, 다세대 뭐 주택, 뭐 원룸 빌라, 뭐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 이제 내 집이 만약에 뭐 101호다라고 하면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거기 말고 현관, 공동 현관문 있잖아요. 계단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있을 공용주택이잖아, 거고. 그게. 그죠? 그게 공용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꼭 집 안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문 열고 이게 아니더라도 담장 문 열고, 담장 문 열고 마당.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 예. 뭐 이런 것들 이거 정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도 다 이 지금 주거 침입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공용 공간 역시 그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통상적인 몇 호 그 집에서 사는 그 각 가구들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그렇죠.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공간들을 감시하고 관리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정되는 장소 그리고 사실상의 그 주거지의 평원이라는 것도 이 부분에까지 우리가 보장을 다 해줘야 미치는 되는 거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공간도 뭐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침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게 침입이냐, 어느 시점부터 이게 침입이라고 볼 거냐, 또 이 이것도 또 문제도 중요한 있죠. 판례지. 예, 그죠? 이거 아주 약간 웃긴 사건인데 이거 중요한 판례예요. 밤이었어요. 밤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어떤 모르는 사람 집 창문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이거 주거 침입이냐는 거예요. 이거 좀 오래된 근데 판례라. 신체 전체가 들어간 건 아니고 머리통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남의 이렇게, 집으로. 예, 창문 남의 집 열고. 경계 창문 안 하고 내 머리만 들어간 거야. 몸 전체는 안 들어간 안 들어간 거야. 거죠. 밖에 이게 있는 주거 거죠. 침입 되냐. 이거 유명한 판례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대법원에서 말하기를 주거 침입죄의 범죄 의도 범위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 때만 이게 범죄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다. 일부라도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지 안으로 내가 다른 사람 집 안으로 이게 내 지금 신체가 들어가지네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만 집어넣어서 창문 이렇게 열고 있어도 걸리는 거.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체 일부만 들어갔어도 결국은 그 거주자가 누리는 그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면 그건 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다. 예.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 여는 것도 손 넣은 거잖아요. 이게 이미 실행에 착수가 있는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들이밀었다. 또 이건 기수다. 이건 이미 미수 아니다.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사건에서 원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 몸이 쑥 들어갈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착수가 된 게 아니다. 이미 시작이 안 된 거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시끌시끌해가지고 그 대법원 가서 최종 결론 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얼굴만 이렇게 들이밀어도 그 주거 침입으로 인정된 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맞아요. 예. 이제 요런 아마 이거 순경에서 경장 시험 정도에 이게 제법 나와. 요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게 죄야? 이런 것도 죄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특히 주거 침입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 주거 침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다음 꼭지는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아유 가족 간에 참 이게 네 집이냐 내 집이냐 이게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저 불륜이 저 내연남 데려오고 한 거 뭐 이런 판례가 많잖아. 맞아요. 그것들. 그래서 그게 주거 침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그러냐면 부부는 둘이 공동주택이니까 이 부부 중에 어느 일방이 한 사람 자기 내연남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내가 승낙해 준 거니까 이거 주거 침입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쪽 또 반대편 쪽에서는 내 승낙 없이 저 새끼가
내가 언제 들어오라고 했어? 배우자하고 불륜 목적으로 기어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그거 설명 깔끔하게 오늘 해줘야 되겠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불륜이 너무해. 그래 맞아. 불륜이 너무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내가 자기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왔다면 자 이제 참. 이거 주거 침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온 놈, 따라 들어온 놈, 예. 상간남. 상간남이 이제 그놈이 주거 침입죄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남편을 기준으로 남편 입장에서 쉽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마누라고 불륜할 목적으로. 불륜하려고. 내 집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지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런 그 주택의 거죠. 공동 소유자가 데리고 들어왔잖아. 맞아요. 그럼 들어온 놈은 어찌됐건 불륜 목적으로 왔어도 승낙받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느 그런 일방에.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논란이 돼, 이거?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정도 그랬대. 2019년 7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시간대를 보면 남편이 9시 출근한 전에 거예요. 출근하고 9시 21분, 9시 37분 막 이렇단 말이에요. 하고 어쨌든 3회에 걸쳐가지고 들어왔대요. 아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 당당히 이 사람은 문 따고 막 그렇지. 강제로 간 게 아니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알고 나서 열받으니까 이제 이 불륜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유죄다. 이런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부부관계 파탄 났나 봐요. 파탄 났겠죠. 아 이게 누가 살아? 그죠. 파탄에 났고 피해자가 지금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주 막 아내가 열어주고 뭐 이렇게 강제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런 점이 참작이 돼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싸게 줬네.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줬어요. 유죄로 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유죄. 예. 1심에서 유죄. 근데 2심 재판부는 또 바뀌어요. 무죄래요. 무죄. 지금 보면은 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이 뭐냐라고 하는 건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평온을 사실상의 평온이 깨쳐진 거냐. 요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아주 입장이다. 근데 이 사건들 증거들을 보면은 어쨌든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주지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일시적으로 집을 비웠을 때 간통 목적으로 3차례 들어온 건 인정된다. 그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들어갈 때 아내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라라고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냐. 그러면 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행위 태양으로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공동 거주자 중 1인인 아내죠. 아내의 승낙을 받아서 평온하게 이렇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 2심은 설령 그게 당시 부재 중이었던 다른 공동 거주자 남편. 네.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부재 중인 그 남편이 추정적 의사 유무가 이 지금 주거침입죄가 이거 성사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보호법익으로 그것까지 봐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다 주거침입으로 보기에.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했는데 2심은 무죄. 네. 그럼 이제 대법원 올라갔겠죠. 근데 대법원은 무죄가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무죄일까? 우리 그쪽 구독자님들이 저게 무죄라고 화가 나는데 이제 이제 그럴 것 같아. 이제 왜 무죄일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검사가 상고했죠. 이거 억울한 아니다. 이거 유죄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대법원에서 원래 기존 판례가 뭐였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 판례예요. 83년 이제 판례인데 요때는 뭐였냐면은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없었는데 이제 그 아내가 그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가 들어와도 돼라고 그 상간남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안에서 이거 주거침입 인정을 했다. 왜? 무슨 근거가 뭐냐? 사회 통념상 혼 외에 이제 부부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거를 오케이를 해주겠냐? 이건 이제 검사가 상고 사유죠. 예. 남편 의사에 너무나 명백하게 반하는 거기 때문에 처가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사실상의 평온, 주거지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진 거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된다. 이게 옛날 원래 판례가 있지 않냐? 대법원 판례. 예. 검사는 이거 갖고 들이댔겠지. 들이댄 거죠. 상고를.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공동 거주지에서 그 사람 이외에
이제 그러니까 외부인 거주인이 아닌 외부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 중 한 명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가지고 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서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다면 그게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어떤 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냐 이걸 논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쟁점이지 뭐. 네, 근데 그냥 2심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사실은 아내한테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가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온 해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설령 그래 이 남편의 의사에는 반하는 거일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지. 상식적으로 경험칙상 그렇지만 이 그 추정적인 그런 의사가 이거 주거 침입죄의 평온 이게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거는 법익이잖아. 법익인데 그거랑은 좀 무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해왔지만 대부분 판례가 엄청 길었어요. 논란이 의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거다라는 대법관의 2명의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검사가 들이댔던 그 판례가요. 종전에 원래 있던 대법원의 판결은 이거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 보호법익에 대해서 부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비춰봐도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판례를 따라야 된다. 이거를 변경하려는 그러니까 유죄로 하자 이거지. 다수 의견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부재 중인 거주자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 지금 그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지 않냐. 못 들어오게 하지 당연히. 그죠. 내 마누라가 바람 피는 남자가 들어와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반대 의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수 의견은 이거 주거침입으로 못 본다라는 근데 게. 이게 결국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따져야 돼요. 보호법익을 따지는 건 우리는 주택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 지금 내린 거는 평온을 해야 하는 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맞아요. 있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러면 평온을 해야 한 건 아니거든. 괘씸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거건설이라면 그렇죠. 사회법익이 평온설이 있고 주거건설이 주거건설이 있어요. 있죠. 주거건설을 그 독일인가 취하고 독일이요. 있죠. 독일에서. 사회법익을 우리는 주택의 평온을 취하고 있어서 죄가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주거건설을 취하고 있다면 보호법익을 그렇죠. 독일 같으면 이거 유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들어간 거 자체가 그 자체로 그냥 내가 있든 없든 나의 주거권이 침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로 평온을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기대서 그게 무죄가 된 거예요. 무죄가 된 거예요. 요거 맞아요.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청 논란이 있는 사건이었고 이제 또 그 가정사에서 이 주거 침입된 이제 사건 2번째가 제가 제목을 이혼 전쟁이라고 붙여봤어요. 이거 뭐냐면 이혼 전쟁.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 별거 중이죠. 예, 무늬만 부부네. 예. 이제 이제 막 헤어진 애 만에 근데 이제 부부가 원래 살던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에는 아내가 거주를 하고 있었고 남편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이 발생한 이 사건 당일은 그 집에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외출을 하고 대신 처제가 있었어요. 아내의 여동생. 처제가 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형부와 그 사돈 어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 집으로? 그 집으로. 자기 집이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근데 남편 입장에선 자기 집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문 열어 이렇게 하는데 이 처제가 언니가 집에 없으니까 못 열어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데. 갖고 이제 체인으로 이렇게 잠갔어요. 이게 완전히 문 닫고 못 얘기한 건 들어오게? 아니고 요만큼 열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안 열어줬더니 왜 안 열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막 문을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 집인데 왜 안 열어? 네가 뭔데? 갖고 이 체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갔어.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거 침입이냐는 거죠. 논란될 수 있지. 이 이제 2018년 5월 19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2시 반경에 그러니까 남편이랑 시부모가 찾아가가지고 문 열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죄명이 같이 섞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체인 부셨잖아요.
재물손괴. 근데 이제 이 시부모랑 남편이 같이 그렇게 한 거니까 재물손괴, 공동 재물손괴. 그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또 침입해서 들어갔잖아요. 공동 주거 침입.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 지금 피해자 측은 처제 측은 이런 과정에서 나를 막 밀치고 나 넘어지니까 얼굴에 물 뿌리고 폭행이 들어가네. 예, 막 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안방으로 가려니까 못 가게 막 여기를 막 밀면서 이렇게 콕콕콕 찌르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럼 이제 그 상해까지. 공동 상해까지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요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요 주거 침입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왜 인정했지? 남편이랑 시부모랑 다 이건 주거 침입한 거다. 그래서 남편은 벌금 300만 원, 시부모는 각각 벌금 20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많이도 때렸네. 그러니까 시부모는 이제 공동상해가 무죄가 나와가지고 이 벌금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아니 그 너가 거주하지 않는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침입한 게 맞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부모랑 지금 남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편 집은 맞잖아요. 그렇죠. 반띵. 예. 그래서 이 시부모들이 뭐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라는 건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남편은 본인 집인데 왜 본인이 들어간 건데 주거 침입이라고 해? 이게 이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심 재판부는요. 그래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의 공동 주거 침입을 무죄로 선고했어요. 시부모들은 맞고. 상해죄로만 처벌했구나. 재물손괴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벌금이 원래 300만 원이었잖아요. 줄었어요. 200만 원으로. 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부부가 내용을 좀 봐야 돼, 내용을. 예, 2015년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2016년부터 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2018년 1월부터 이제 갈등이 사이가 안 좋아진 5월에 거예요. 났죠. 2018년 네, 5월에. 5월. 그래갖고 1월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 4월 달에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자가 남편이 나가니까 화가 나갖고 비밀번호로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집 나가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카톡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5월이 돼서는 찾아가서 문 열어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다가 2018년 6월에 이 갈등이 해소가 도저히 안 돼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혼 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정하라고 하잖아요. 원래 판결 바로 안 내주고 이때까지 이 집에는 남편의 짐이 다 있었어요. 요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 당시에 5월 달에 이들은 그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남편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했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아직까지 남편의 그게 인정되고 있다는 있는 거예요. 거네. 짐도 다 여기 있고 나 집에 들어가게 비번도 알려줘 해갖고 찾아가서 문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이 남자가 나 여기서 안 살아! 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근데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못 들어오게 했어. 난 이 남자를 안 살 거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내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편이 뭐 예를 들면 짐 일부를 가져갔다던가 이 집에서 그러면 안 살 의사로 이제 나는 여기 손 턴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런 것만으로는 이 남편이 공동 주거지의 지위에서 이탈되었거나 배제됐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까지 권한이 있다는 여전히 거지. 이 집의 공동 거주자가 맞는 거다.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거 침입죄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편 무죄 맞아. 근데 그렇죠. 여기 아직까지는 그 공동거주자 지위가 있지.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그 시부모들 있잖아요. 시부모들도 무죄야. 나도 그건 그렇게 봐요. 나도 그렇게 봐요. 남편이 무죄라면 남편의 가족인 부모를 데리고 그 집에 가는 거 예. 그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남편이 유죄가 돼야지 남편의 그 부모님도 같이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 남편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시정장치 손괴하고 물리 다소가 막 잡아당기면서 뜯었잖아요. 그래서 그 출입을 금지해놨던 공동거주, 그러니까 아내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이건 주거 침입에 해당 안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점은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서 같이 들어간 외부인의 그러니까 출입. 시부모.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가 좀 살펴봤다. 성립되지 않는다. 왜? 일단 아까 2심처럼 남편이 지금 이 공동생활 거주에서 그 어떤 권리가 박탈됐다고 보기 어려운 어렵잖아요. 상태. 그리고 이 처제가 지금 처제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아내가 아니고 처제는 공동 거주자인 아내로부터 출입 관리를 위탁받은 지금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집 좀 지켜 너가 내 집을 지켜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처제가 실제로 권리가 있는 남편을 막을 권한이 있느냐? 그렇죠. 그거 그거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주거 침입에 그러니까 막 잡아당기고 이런 거가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게 아니다. 그리고 시부모들은 사실은 자기 아들이 공동 거주자로 있는 아파트에 출입을 한 거잖아요. 그게 왜 무단 주거 침입이 되겠어? 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이 시부모들도 같이 이거 잡아당기면서 걸세를 조금 망가뜨리고 이런 행위에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아들의 행위에 편승한 거다. 아들의 행위에 편승하고 가담한 것에 불과한 거지 이 시부모가 여기에 자기네들이 막 주도적으로 들어가려고 이 주거의 침입을 깬 것은 그렇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주거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상해라든지 재물손괴 이거는 변론을 하고. 맞아요. 그런 과격한 들어가려고 하는 과격한 행위가 이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례는 이제 그 가족 내에서 네 집이냐 내 집이냐 막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주거 침입 이슈였고 이제 진짜로 가장 중요한 제가 조금 요거는 얘기. 좀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 침입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성범죄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작업이야. 예, 맞아요. 성범죄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를 어떻게 이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거기 여기에 더불어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처음 본 여자를 막 조조조조 쫓아가가지고 여자가 문을 탁 여니까 확 밀고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성범죄 목적이거든. 뭐 나쁜 몹쓸 짓을 할 건데 여자가 뭐 예를 들면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누가 저 바깥에서 후다닥 나왔어요. 그 소리 듣고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주거 침입만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주거 침입으로만 따지어야 되느냐. 복잡해 이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은 성범죄 뭐 강간 미수라든지 강제추행 미수라든지 미수로 이것만 기소를 하면 무죄가 나기가 십상인 거예요. 미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도를 내심에 있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보냐고. 맞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 이거. 그래서 이제 단순 주거 침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실제로 거의가 그렇게 일선에서. 예. 이게 그냥 뻔해요. 그거 분명히 저 성범죄 어떻게 하려고 해보려고. 들어온 건 분명한데 이 새끼가 중간에 도망가면 잡았어도 네 심정적으로는 저 새끼 뻔한 거예요. 목적은. 그런 거죠. 성범죄 미수죄라도 적용하고 싶은데 네. 근데 그거 기소해봐야 안 다 나온단 무죄 말이에요. 떨어져요. 맞아요. 나는 그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뭐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 아마 이거 엄청 유명한 사건이라고 교수님 기억하실 텐데 2019년에 신림동 그 유명하다 빌라 우리 방송에 했어요. 예. 5월 28일 아침 6시 24분경이었어요. 30대 남성 조모 씨가 이제 집에 기가하고 있는 20대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지고 신림동 소재에 있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골목에서부터 1위는 쫓아갔잖아. 골목에서부터 쫓아갔잖아요. 근데 진짜 그 여성이 그거 알고서 간발의 차로 맞아요. 진짜 막 그 영화처럼 팍 조심해서 들어가고 얘가 딱 못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못 들어가니까 또 이놈이 무슨 짓을 했느냐. 계단에서 기다 쪼그리고 기다리고 이건 손전등으로 이거 그거 도어락 적나라하게 나왔잖아. 예, 비춰가지고 비번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 막 이런 모습이 찍혀갖고 우리 사람들이 난리 깜짝 났었어요. 놀랐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 의도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이 개연성으로 그렇지. 이 강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이 미수죄는
무죄가 났어요. 맞아요, 그냥 무죄. 주거 침입으로 이거 얼마나 그때 우리 열받았었어 이것 때문에. 예 이렇게 된 거였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고요 법에.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성적 목적이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주 싸지 뭐 저거. 근데 사실은 뭐 성적인 어떤 행동을 피해자가 당했든 안 당했든 피해자 입장은 어떠냔 말이에요. 그렇지 트라우마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실질적인 뭐 어떤 뭐 신체 접촉이라든지 뭐 그런 걸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 집에 쫓아와서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집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사 가야 돼요. 무서운 사람이 이사 가야 돼. 근데 피해자가 왜 이렇게 또 더 피해를 봐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공동연관 같으면 이제 이거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그거밖에 처벌 거죠. 못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맞아요. 성범죄로는 처벌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너무 싸지. 더불어서 이제 스토킹이라든지 뭐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주거 침입이 동반됐다가 성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기 때문에 더 무서운 상황인데 이런 주거 침입이요. 사실은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막 봤는데 많아요, 많아, 교수님. 많아. 생각보다. 일선에서 이거 많아요. 예. 2019년 이후로 지금 2024년 이제 5년 동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요. 16,994건. 2020년, 21년, 22년 이 3년 사이는 한 18,000여 건에 육박을 했고요. 이거 계속 늘어난 거예요. 작년이죠. 2023년에는 19,967건. 1년에 2만 건 가까이 난다는 거는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4년 새 지금 17.5%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더 무서운 건 교수님 올해 2024년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몇 건이 한 해에? 4년 단위로 18,000건이면 연 단위로. 단위로? 왜? 거기다가 교수님 심지어는 아직 우리가 2024년 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상반기 통계만 있는데 8월까지요. 8월까지. 12,815건. 와, 씨. 그러면 앞으로 9, 10, 11, 12 넉 달 더 그러면 남았잖아요. 한 2만 건이 훨씬 넘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생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검거된 인원은 또 줄고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이 주거 침입이 이렇게 느는가, 통계상 어쨌든 느는가, 이게 뭐 분석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토킹 범죄가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자꾸 집까지 따라가는 거지. 집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빈번해진 거.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거. 1인 가구가. 가족들이 대가족이 있으면 거기 막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겠어? 안 되죠. 여성 혼자 있다는 거 알으니까 그러는 거. 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인식이 조금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졌어. 그렇지. 뭐 이제 이런 신고가 이제 툭하면 신고하니까 이렇게 여차하면.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1인 가구 실태도 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한 핵가족, 그냥 진짜 그래요? 이런 나라구나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1인 가구는 뭐 이런 주거 침입에 너무 취약하죠. 거기다가 좀 젊은 청년들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맞아. 사는 형태가 또 많기 때문에 CCTV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제대로 안 됐지. 이런 게 취약한 1인 그 가구 형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확실히 그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도 뭐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부부와 자녀 혹은 한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거주하는 이런 다른 형태, 다른 유형의 형태보다 1인 가구가 월등히 당연히 많을 거예요. 예, 그 주거 침입의 그 발생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 또 특히 1인 가구 중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더 취약한 대상이잖아요. 최근 5년간 여성 1인 가구 수가요. 어마어마하던데요, 교수님. 많이 늘어나죠. 2019년에는 309만 3,783가구. 우리나라 여성 1인 가구가 예. 근데 이게 2019년인데 작년 23년에는 390만 7,474가구. 여성 단독 가구가 이렇게 많구나. 혼자 사는 여성이. 26.5% 증가했고요. 지금 22년 기준으로는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1인 가구가 50.5%. 아유. 그러니까 딱 반절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중에서 40대 미만의 1인 여성 가구는 118만 2,058가구. 아이고 많다. 그러니까 1인 여성 가구의 집에서 30%. 독립해서 나오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물론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이 주거 침입에 이게 젊은 여성들이 좀 타겟이 그렇죠. 되잖아요. 혼자 사는 젊은 여성.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사건이 나면 이거를 좀 줄이려면 이게 처벌이 그냥 너무 단순하고 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문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주거 침입밖에 못 해요. 그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나마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현관을 타고 들어가면 처벌이 그나마, 가능하지만 그나마 맞아요. 그럼 이제 주거 침입 관련돼서 법률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느냐 성범죄랑 좀 관련돼서 그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주거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하면은 더 무겁게 처벌을 하잖아요. 세죠 이거.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특례법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최하 7년이에요.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이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떻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제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행위. 그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목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어디 화장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 목욕탕, 그다음에 뭐 모유 수유 시설, 그러니까 신체가 좀 노출될 수 있는 탈의실, 그렇지. 수영장 탈의실 같은데. 이런 데에 이제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다중이용 시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처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이요, 집. 자기 개인 집. 매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거는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 성적 강간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안 남의 되는 집에 거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만 성립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돼 항목을. 맞아요. 그래갖고 그 논의가 사실은 계속 꾸준히 돼 왔죠. 근데 2019년 때 주거침입 강력처벌법 대표 발의했는데 결국 폐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가 좀 검토를 했는데 어떤 의견을 냈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의견이에요. 이 이제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신설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이 목적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심이 있는데. 예. 그게 문제예요. 이게 한계가 있다. 그게 한계예요, 그게.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죄를 규율하는 범위가 자기가 성적인 그 욕망을 지금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내면의 목적인데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것과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논의가 됐을 때나 지금 이게 뭐 기다 가타부타 이런 말이 될 거지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 혼자서만 생각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이게. 이거를 명백하게 증명을 결국은 해야 될 건데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래서 폐기가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또 관련 법이 발의가 됐어요. 이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 침입 조항을 추가하자.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 말고 다중 출입 장소 말고 예. 성적 목적을 위해서 출입하는 주거 침입. 예, 맞아요. 아까 12조에 다중 있었잖아요. 그 12조의 2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만들자. 만든다는 거. 예. 그래가지고 성적 그 욕망을 충족시킬 어떤 목적이 명백함에도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거 처벌 못했던 거 이거 갖다가 좀 처벌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 집에 그러니까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 라고 좀 우리가 이거 만듭시다라고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또 어떻게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심을 어떻게 도출해내는 건데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놈도 마음속으로 강간하러 들어갔어도 막상 걸리면 나 강간 목적으로 간 거라고 얘기하려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면 뭐 그 고문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 머리를 까볼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안 되는 없잖아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런 법조항 신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인 그런 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법을 토대로도 그냥 운영을 할 때 내 말이 그 교수님 의견이 그러실 것 내 같아요. 의견이 그거예요. 지금 주거침입죄가 5년이 한가 되죠. 지금 그 3년이야. 3년이야. 그걸 풀로 때려주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원래 근데 그냥 일반적인 주거 침입은 다 벌금이라더니 다 불구속에 그냥 벌금이나 집행유예, 때리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여성 그 뒤따라가는 놈이 강간 목적 아니면 뭐가 있겠어. 그러나 그 내심을 우리가 건져낼 수 없다면 주거 침입한 건 명백하잖아. 그렇죠. 주거 침입의 최대한의 형을 때려버리면 돼요. 풀로 풀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면 구속 수사를 구속 수사해가지고 하고 풀로 때려주면 돼요. 그리고 판결도 형량도 그 정도 풀로 때리면 되지 않냐. 그게 보완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내가 알기에는 추세가 예. 이제 그 판사들도 그 얘기를 쭉 듣고 검사도 저 구속 기소를 해요. 경찰도 그렇죠. 그러고. 맞아요. 그렇게 이건 해야 될 것 강간 같아요. 목적의 예. 침입이라고 봐가지고 구속 기소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도 그걸 살펴가지고 주거 침입의 맥시멈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얼마 전인데 한 달 됐나 그 비슷한 사건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 물론 그 사람은 조현병이 좀 있어서 이제 약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옆집이에요, 바로. 옥상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창문으로 샤워하는 게 보였대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문을 몇 시간 동안 이제 보도 두들긴 났던 것 건데, 같은데? 예, 맞아요, 보도가 났는데 작가님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법률 조항도 조금 보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조금 아니까 이쪽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저쪽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그냥 일반적인 법정 이게 어떻게 강간 미수 아니야? 이게 왜 그냥 단순 주거 침입으로밖에 못 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실무에서 강간 미수로만 했다가 그냥 무죄예요. 무죄 나고 어영부영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조항도 이제 없는 거고 증명의 어떤 한계나 이런 점들 때문에 단순 주거 침입으로밖에는 처리를 못하는 이 실정, 실무적인 실정, 요 두 개가 정말 우리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대척점에 맞아요. 있구나 그런 이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또 다시 생각했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로 주면 됩니다. 풀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요즘에 진짜 판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맞아요. 이렇게 어떤 그 법적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그런 맹점이 거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해진 죄명을 적용해서 수사기관에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판사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러면 정황으로. 기소된 그 죄명, 주거침입죄 죄명의 맥시멈이 3년이잖아요. 네. 만약에 다중이나 흉기 들고 갔다면 더 5년이고, 더, 예. 그럼 5년 풀러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돼요. 맞아요. 정말 법관분들이 그 사회 현상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 그 돌아가는 현상을 이거를 리드해 주실 분들이 법관이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판결로서.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 나도 그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해봤어. 이거를 강간 목적이 여자 따라가면 빤한 건데 저거. 저거를 성범죄로 처벌을 못하고 미수죄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 단지 저걸로 그리고 대문 앞에서 마당 있는 대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 버리면 주거침입도 적용 못해. 못하는 거죠. 맞아요. 경범죄로 처벌해야 돼. 경범죄로. 그렇죠. 치근덕거렸다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 분명히 성범죄 목적인데 확실한데. 죽일 놈인데 말이야. 네. 그 고민을 내가 많이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방법이 별짓을 다 해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려운 문제. 예. 이게 결국은 내심의 의사를 다루는 부분이라 이게 증명의 문제가 진짜 뭐 어떻게 할 방안이 없고 사실은 이런 것들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경하게 처벌이 되면 반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심한 중한 범죄로 넘어가게 되는 이 루트를 누군가는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맞아요. 막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무슨 수단으로서라도. 판사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내가 그 생각이 나는데 공연음란죄 관련돼서 이건 아마 내가 그 기록 세웠을 거예요. 왜요? 계속 공연음란죄 그거 경범 처리했어요. 아예 그 대한민국 전체가 그 경범 처리했어요. 그냥 이렇게 막 벗어 제끼고 하는 거 그 경범 처리를 했어요. 음란행위 한 거 그냥. 길거리에서. 예. 근데 내가
한 놈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아마 그때 계급이 경장 때나 됐을 것 같아요. 야 이거를 맨날 경범으로 이 새끼를 처리하냐. 형사입건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 내가 법전 연락에 찾은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찾아낸 게 공연음란죄예요. 공연음란죄. 예. 내가 진짜 그거 찾았어. 그 형법에 처백해갖고 적용된 적도 거의 없어. 공연음란죄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그 저 예능 공연하면서 막 옷 막 벗어져 갖고 공연음란 뭐 이걸로 생각들을 그때 형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예, 근데 예. 그게 아니거든. 공연음란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런 음란이 공공연하게. 아니거든. 예,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놈이 여고 앞에서 바지 내린 거 그 숫자를 보니까 7번인가 8번이 돼. 예, 예, 예. 그래서 직결 처리된 거 기록을 다 뽑았어요. 경범죄. 그냥. 그 경범죄 처벌받은 처리된 걸 거. 전부 기록을 뽑아 수사복으로 붙였어요. 그 기록을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공연음란죄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수사과장이 저 새끼 멍청한 새끼 되지도 않는 짓 한다고 그런 사례도 없고 이 새끼야 이제 아니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 그거 표창 받은 사안이에요. 저 그때는 치안본부에서 네네. 그거 적용했어요. 진짜 판사 고민 엄청 하다 유죄 때린 겁니다 그게. 아 공연은 음란죄. 맞다고.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선두주자예요. 지금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내가 자랑 좀 매진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규정이 있고 활용될 게 있으면 이렇게 그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그 형사들이 그 당시에 공연음란죄로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길거리에서 무슨 무대 아니마 그게 공연은 음란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법리를 연구를 안 했더라고. 그냥 경범죄 따 그냥 경범인 줄 알고 공연음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공연하다 공연이 음란 행위한다는 소리거든. 공연이. 무슨 우리가 음악 공연 뭐 공연하는 공연이 아니라 공연이 그냥 공연. 대놓고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음란행위 한다는 게 공연음란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연이라는 개념으로 형사들이 계속 봐왔던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거 215조인가 할 거예요. 내 기억에. 예. 그거를 물론 싸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그렇긴 벌금이니까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 받는 거랑 다르죠. 그런데 형사처벌하는 것과 그건 달라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고민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했어요. 검사하고도. 되냐 안 그래 되냐. 해본 건데 예, 예. 됐어요. 음.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 오늘 아마 오늘은 굉장히 아까 앞전 시간에 우리 동두천 경찰서 진흥팀에 있는 우리 박중년 경위가 와가지고 AI 탑재돼 가지고 장난치는 맞아요.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중요한 거 예. 오늘 알려주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그렇고 오늘도 주거 침입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거의 망라했네. 우리 홍 박사 준비해가지고서 오늘은 이번 주 방송은 무지하게 영향가가 있을 것 같은. 정보 가치가 있는. 거기에다가 네.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지적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그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유 고생했어요 이거 찾아오느라고. 네. 판례까지 어떻게 쥐 찾아왔네 그래도. 열심히 찾았어요. 여기서 그 경찰 진급 시험에 제법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내가 순경 시험 그 출제위원들 갔을 때 요 중에서 몇 개 시험 낸 적도 문제들. 있어.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